자금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은 13탄째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지금 자금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제가 작은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제 이거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손님들도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동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꼭 미용인만 아닌 다른 타 소상인들도 이렇게 저희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라는 이런 내용을 보고 많은 동감을 받고 더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작은 미용실을 하면서 내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손님 상대를 어떻게 응대를 해서 대형 미용실이 아닌 작은 미용실에서 생각했던 그런 많은 생각을 오늘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작은 미용실을 많이 하면서 전국에 70% 이상이 되는 5인 미만의 미용실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계속 이런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이제 음악 한 번만 꺼주실래요? 컴퓨터에. 네. 음악 들으면서 할까요? 그것도 괜찮나요? 피아노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피아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계속 피아노만 들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13탄이 됐고요. 오늘 주제는 뭐를 주제로 할 거냐면요. 고객은 왕이 아닌 가족이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네. 네. 자, 대체적으로, 시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과 그리고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과연 동네 미용실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과 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내에서는 손님과의 정과 정에 대한 유대관계가 그렇게 맺히기가 사실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내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고 그리고 청담동이나 이런 대한민국 대표되는 그 브랜드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 그래서 탑 클래스, 대한민국 탑 클래스에 있는 고객들을 제가 만나봤고 최저가의 미용실도 제가 한번 해봤고 그래서 두루두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용실들은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냐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꼭 미용실이 아닌 작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연구 고민한 결과 일단은 식당은요 뭘 잘해야 돼요?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밥이 맛있어야 되고요. 미용실은 뭘 잘해야 돼요? 커트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손님들은 오신다는 얘기예요. 시내에서는 인테리어 보고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 보고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인테리어 보고 오고요. 서비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동네에서는요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굉장히 럭셔리한 인테리어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럭셔리한 미용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인테리어를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손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쓰고 어떻게 좋은 기술로 손님들한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가장 먼저 연구하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저는 받고 싶은 손님만 받아요. 제가 받고 싶은 손님만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환경인데도 제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저는 제가 받고 손님만 받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한테 많이 따라오시는 손님만 받습니다. 너무 진상 손님은 제가 받질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약간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을 위해서 저한테 따라오시는 고객님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해줍니다. 또한 저한테 무시하는 사람, 저는 미용인들을 무시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내가 미용인이고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미용인들을 왜 요구합니까? 그런 사람 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미용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님들은요 제가 급 변합니다. 어떻게? 욕쟁이 할머니로 바뀝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바뀌어요. 그래도 기술은 어디 가야겠습니까? 기술은 똑같이 해주더라도 똑같이 기술은 해줄지언정 가격도 높게 받고요. 오히려 오지 말라고 가격도 높게 받고요. 급 진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진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거를 또 좋아해서 또 오시는 손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오신 손님들이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고객님들이요 충성 고객이 되어버린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제가 욕쟁이로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막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처음에 막 무시하고 막 그랬던 손님들이요 오히려 이제 저를 알고 나서 저에 대한 스펙과 저에 대한 인지도와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나서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시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저를 더 극진히 대접하는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컨셉으로 내가 할까 했더니 약간 욕쟁이 할머니의 개념이 오히려 저 잘 먹히지 않았을까 동네에서. 그 대신에 뭐예요? 욕쟁이 할머니의 특징은 뭐였죠? 밥집은 뭐예요? 한 곳에서 오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밥이 맛있죠? 그쵸? 좋은 재료를 쓰면서 밥이 맛있으면서 친근감이 있으면서 어때요? 욕쟁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컨셉이에요. 뭐죠? 기술을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미용 기술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상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미용실이 뜬 거는 처음에는 탄머리 복구로 떴어요. 탄머리 복구로 굉장히 이제 WM을 하면서 탄머리 복구로 뜨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왔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 당시에 탄머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죠? 블로그를 했어야 돼요. 인터넷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뜨기 시작했지만 이 인터넷 마케팅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처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저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되죠. 왜? 블로그 마케팅이 안 되니까. 왜? 누구나 많이 다 하고 우리가 한간에는 뭐 저품질이 없다지만 네이버에서 저품질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곤박지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 쓴 게 뭐예요? 애기드 커트를 이제 전략을 바꿨죠. 근데 애기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커트 하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블루오션이죠. 그것 또한. 애기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오죠. 엄마들이 또 머리를 해요. 근데 엄마들 애기 있는 상태에서 엄마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뭘 했죠? 탄머리 복구를 했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클리닉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은 제가 다 쓰잖아요. 그쵸? 그런 기술력, 그런 제품을 통해서 그런 제품을 해서 천연 제품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이 또한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모든 가격대에 옵션이 없어요. 모든 손님 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넣어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객님들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런 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기 커트를 했죠. 애기 커트는 저는 뭐냐면요 아저씨가 아닙니다. 삼촌이에요. 저는 삼촌이라고 얘기해요. 고객님들한테 애기한테요 저는 삼촌이에요. 뭐냐면 가족화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고객님들 왔을 때 제가 애기를 자르는데 너무 짜증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제가 머리를 커트를 할 때는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재롱도 부리고요. 막 호로록 깎고 막 이렇게도 하고요.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애기들 커트를 해요. 우리 가끔씩 애기 커트할 때 카메라 혹시 사진 찍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애기 사진 찍을 때 애기 근데 뭐 백일 사진이나 돌사진 찍잖아요. 그때 혹시 한번 가져본 적 있나요? 그때 그 사진 기사들이 어떻죠? 호로록 깎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커트를 해요. 그리고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어때요? 커트 속도가 정말 빠르게 1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다 끝나요. 우는 애기 달게 가면서 다 잘라요. 10분 안에 모든 커트를 다 끝내요. 울어도 어떻게 해서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
다 자르고 나서 그 애기가 가장 예쁜 얼굴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 동영상 촬영 다 하고요. 사진 찍는 거, 엄마들 사진 찍는 거, 아빠들 사진 찍는 거, 같이 안고 있는 거 사진 다 찍어서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제가 압축을 해서요. 메일로 다 쏴줍니다. 그 즉시 바로 다 쏴줘버려요. 얼마나 그 엄마들 아빠한테는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쵸?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와요. 그 애들이 또 오면 머리를 또 잘라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적응이 되면서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삼촌 딸의 몸을 해주세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왜?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는요 제가 가족이에요. 미용실에 오면 미용실이 삼촌이에요. 미용실 삼촌을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잘하는데 부모들이 저를 싫어하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또한 뭐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도 똑같이 잘해주거든요. 뭐 나이보다 적다 그러면 나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적은 만큼의 제가 소스를 드리고요. 이것저것 소스도 많이 드리고요. 또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 어때요? 저는 무조건 어머니예요. 이모님, 어머님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고객을 제가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제가 이용을 하지 않고요. 고객님들을 다 제가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애기들, 아까 계속 이제 애기들 얘기했는데 애기들로 해서 머리를 커트를 하면 온몸에만 머리카락이 잔뜩 묻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샴푸실에서요 목욕도 시켜봤어요. 그리고 애들 오면 애들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막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삼촌하고 막 삼촌이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요. 그런 모든 가족처럼 이렇게 애기를 너무 예쁘게 다뤄요. 저희 친자식처럼 가족들처럼 다니다 보니까 부모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씩 막 세수도 시켜줘요. 막 꼬질꼬질하면 그리고 막 손도 닦아주고요. 막 그런 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해서 바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표정이 있으면 미용실의 추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요. 미용실에 있으면 우리 이제 사진도 바꾼 게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하고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손님들한테 제가 사진을 보내줍니다. 손님들도 굉장히 추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온 친구들이, 저한테 온 친구들이 벌써 5년이 된 친구도 있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오면 맨날 삼촌 막 쫓아다녀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응? 그리고 가끔씩 막 저기다 하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전 용돈도 줘요.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면 만 원씩 주고 막 그래요. 우리가 미용실 하면서 그런 거 혹시 줘본 적 있나요? 원장님이 내가 그런 거 줘본 적 있나요? 저는 막 줘요. 오면은, 와, 너무 예쁘, 내 조카니까 준다고. 그럼 엄마들이 막 뭐 얘기를 해요. 주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부담 주시냐고. 아니, 괜찮습니다. 제 조카예요. 그러니까 막 줘요. 그래, 어린이니까 너 선물 알았지? 막 그러면서 막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고객님들이 저를 너무 또 좋아하게 되고요. 가족처럼 되게 해요. 그리고 저는 또 똑같이 어떤 경우는 있으면 제가 놀러 다니는 많이 놀러 다녀요. 많이 놀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전국구를 이제 많이 놀러 다니니까 제가 각지마다 좋은 장소를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조개를 잡는 거 있다. 그러면 어디 인천 영종도에 뭐 어디 가면 조개를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전 진짜 그 영종도에서 만났어요. 제가 조개 겨러 갔는데 진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어떻게 했죠? 조개 잡는 방법 또 알려줬죠. 그래서 이만큼 잡았어요. 제가 잡은 것도 이만큼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저하고 다녀요. 그 애들이 벌써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내가 이 순간 돈을 벌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가족이다 생각하고 나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나는 한 구성의 가성인데 나는 머리 잘라주는 삼촌이야. 이런 개념으로 나는 접근을 해요. 그 대신에 말하는 사람은 가끔씩은 욕쟁이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부터 제가 천연제품을 싹 바꿔버렸어요. 하다못해 저희는 샴푸실에 있는 샴푸조차도 제가 천연제품을 다 써버려요. 샴푸실에 있는 샴푸조차도 저는 린스 자체도 안 해요. 왜?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샴푸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에 대한 단점, 실리콘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 그리고
실리콘은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린스 하지 마세요. 아시죠? 에센스 많이 바르지 마세요. 두피 에센스 바르고 꼭 손 비누를 꼭 씻으세요. 내 몸에 체내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시죠? 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린스는요, 린스 트리트먼트, 우리가 미용실에 쓰고 있는 모든 트리트먼트는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디메치콘. 그거는 여성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디메치콘 호르몬이 거의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여성 질환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종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방부제는요, 남성들한테 안 좋아요. 그 방부제는 남자는 정자 감소의 1등 공신이에요. 방부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천연 샴푸에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손도 안 갈라져요. 미용실에 손 갈라지는 건 샴푸 때문에 그래요. 중화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파마약 때문에 절대 손 안 갈라집니다. 중화제 때문에 절대 손 안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갈라져요? 샴푸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천연 샴푸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미용실도 건강 생각하고요. 실리콘 안 썼다 보니까 저희 건강도 생각하고요. 저희 두피도 좋아지고요. 고객님들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꼭 손님들한테 해줘보니까 어때요? 좋게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족 구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연 제품을 바꾼 이유가 애기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좋은 엄마들한테도 파마를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화제 염색하면서 중화제는 모든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다 사용하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좋은 구성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제 다 와요. 독립미용실에서 살 수 있는 건 뭐죠? 한 사람 젊은 사람만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공실은요, 내가 가족들이 미용실에 그런 구성원이 많이 오면 올수록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은요, 가족 단위로 와요. 그래서 한 번 예약을 하면은요, 막 2~3명씩 예약을 하고, 많게는 4명씩, 5명씩 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쭉 5명 예약해놔요. 그럼 그 사람 다 잘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운영하면서 애기들 타겟을 누리면서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갑니다. 자, 고객 상담을 해서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딱 오시면은요, 고객님한테 벌써부터 딱 의자에 앉히지 않아요. 상담을 먼저 해요. 상담을 먼저 하고, 손님들이 상담한 것을 원하는 걸 막 찾아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오시면 무조건 동네 미용실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알아서 해주면 못 해줍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안 통하면 제가 머리를 안 해요. 한 달 동안, 1시간 동안 상담하고 손님 보낸 적도 있어요. 제가 도저히 머리를 상담하는데 머리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상담하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손님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캐치를 못한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하면 나는 커트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머리를 실수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그냥 내보냈어요.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잇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달려들어서 그 손님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 제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손님들은 정중하게 얘기해서 앞에 미용실이 있으니까 거기 미용실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손님하고 해서 정성을 다했으면 미친듯이 제가 꼼꼼합니다. 매직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굉장히 빨리 하나? 스피드하게 하나요? 한 30분은 다 피나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다른 사람들 한 두세 번 재볼 때 저는 한 5번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식 매직으로 해서요,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요. 제일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는 다 발라요. 한 7, 8가지 클리닉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제품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최대한 머리 안 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잔머리까지 저는 다 잡아내요. 다 펴줘요. 그거 다 잡았어요. 기계 한 번 매직할 때는 기본 최소한 3개 이상은 사용합니다. 모든 정성을 제가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남 잘 안 시키고요. 제가 합니다. 샴푸 같은 경우는 내가 급하갈 때는, 샴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매니저님이나 다른 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제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는요, 누가 다 해요? 제가 다 해요. 그건 뭐죠? 손님들한테 배려입니다. 배려.
왜? 동네 미용실을 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줘야지 동네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원장님이 직접 시술해줘요. 파마하는 것도 어떻죠? 제가 다 합니다. 그 대신에 어때요? 손이 빨라야 돼, 안 빨라야 돼요? 빨라야죠. 제가 파마 연습 왜 시킬까요? 파마 연습 왜 시켜요, 제가? 파마 프로젝트 하라고 그랬죠? 그거 왜 할까요? 파마 많은데 몇 분 걸려야 돼요? 한 사람 많은데? 20분이면 다 말아야죠. 근데 파마 연습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빗질이 되잖아요. 빗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커트가 돼요. 커트가 되면 뭐가 되죠? 커트를 잘하게 돼요. 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파마 연습을 하다 보면. 파마 연습은요, 내가 파마를 잘 말기 위해서 파마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파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빗질하는 방법을 배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커트 속도가 빨라지고 파마 속도가 빨라지니까 내가 손님이 한 사람을 다 말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스피드해지는 거죠.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정성을 쏟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이 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왜? 그만큼 실패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님 수리를 하고, 그리고 가끔씩 어떻게 해요? 샴푸도 제가 직접 해줘요. 어머니 샴푸 시원하시죠? 다르대요. 제가 해주면 다르대요. 왜? 원장님 해주니까 다른가 봐요. 경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른가 봐요. 요즘 샴푸가 너무 대충대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가 봐요. 다르죠. 그쵸? 원장님 확실히 많은 사람이 해주니까 훨씬 더 다르고, 뭐냐면 가려운 부분을 확실히 잘 긁어주니까 훨씬 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정말 어머님들 오시면 정말 제 엄마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요. 제 엄마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또 단점이 뭐예요? 어머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어머니처럼 대해주고, 거기서 가끔씩 미용사를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또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욕쟁이 할머니로 바뀌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으로 할 수 있는 미용실이 훨씬 더 잘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1순위는 밥집이, 음식점이 밥이 맛있어야지 가게가 식당이 잘 되듯이, 미용실은요, 내가 뭔가 하나는 잘하는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커트를 잘하든지, 펌을 잘하든지, 염색을 잘하든지, 뭔가는 내 하나의 레시피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펌을 잘하든지, 열펌을 잘하든지, 그 손님만 받으면 돼요. 어떤 경우로 가끔씩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이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아줌마 손님만 받는다 이거예요. 열펌이나 매직이나 이게 너무 힘들대요. 그걸 많이 안 해봐서. 그러면은, 세팅 매직을 해본대요. 근데 매직을 안 한대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줌마 손님이 온다? 아줌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 손님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줌마 손님을 많이 받는 것도 블루오션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못하는 블루오션 아줌마 손님만 해서 나는 그것만 잘하면 되네. 다 잘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잘한다는 거는요, 만능이에요. 경력이 많이 없으시면은요, 하나만 잘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대신에 지금 어때요?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우리 의사들 어때요? 의사들 어떻죠? 의사들 어때요? 전문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배워요? 다양하게 배우죠? 5년 동안 다양하게 배우고, 그리고 나서 7년이나 동안 전문의 과정을 위해서 인턴 생활 하셔. 그쵸? 인턴 생활 막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죠? 근데 어때요? 그 전문의 끝나고 나서 뭐가 떨어져요?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만 잘하죠? 의사라고 모든 코터 다 하나요? 아니거든요. 변호사요? 변호사도 똑같아요. 변호사도요, 다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변호사도요, 사고 처리 반, 주택 처리 반, 민생 처리 반. 오히려 의사들보다도요, 변호사들이 파트가 더 많대요. 그럼 미용인들은 뭐예요? 미용인들은 뭐 무조건 다 잘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미용인들도. 지금 요즘에 손에 꼽잖아요. 그쵸? 누구예요? 열펌 잘하는 김선영 원장님. 그쵸? 특허금 냈잖아요. 김선영 원장님. 그쵸? 잘하잖아요. 그건 유명하잖아요.
또 뭐 있어요? 박세영 검사님. 뭐죠? 염색 잘하시잖아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사이리 원장도 있고요. 되게 많잖아요. 그쵸? 커트를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되게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남들보다 뭔가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요? 그쪽으로 내가 턴을 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블런트 커트. 블런트 커트로 저는 밀고 나가거든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지 그건 뭐예요? 지금은 제가 그거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는 승부를 걸어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나는 파트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파트를 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을 대하는데 고객님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내가 고객님을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처럼 상대를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시내에서는 그게 오히려 안 먹힐 수 있겠지만 오히려 동네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케이스가 정입니다. 정을 동네에서 정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 확률 90%입니다. 정을 주지 않고 시내처럼 내가 손님들한테 대하면은요 망할 확률 90%예요. 동네일수록 내가 손님들한테 정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정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시내보다 훨씬 더 기술도 뛰어나야 돼요. 오히려 시내가 기술이 더 뛰어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더 기술이 더 뛰어나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내 미용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인테리어와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옷차림, 마음가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셔서 먼저 기가 죽어서 들어와요. 손님들이 시내 미용실은요 일단은 미용실이 의리하기 때문에 먼저 기가 죽어서 들어와요. 하지만 동네 미용실은 안 그래요. 동네 미용실은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시되면서 들어와요. 근데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의시되면서 들어와요. 그 동네에서 자기 좀 산다 하고. 근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까야 돼요, 저는. 까버려요. 왜냐면 더 럭셔리한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한테 존중해 좀 믿어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더 디자이너들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조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존중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오늘 혹시 신문 보셨나요?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 우리나라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정말 어때요? 정말 착하다고, 정말 가식적이 없고,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식껏 다 얘기를 한다고. 정말 그래요. 정말 부자인 사람이 겸손을 더 많이 합니다.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게 뭐 말하자면 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 때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건 해줘야죠. 제 기술을 최대한 보여주고 혼을 낼 건 혼을 내더라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죠.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야지만 잘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기 힘듭니다. 시내와 기술하고 동네 기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기술력은 분명히 훨씬 더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요, 저는 저희 가게에는요, 저희가 과일을 안 떨어져요. 지금 냉장고에 수박 한 통이 있어요. 오늘 사는 거 반 통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손님들한테도요, 수박 다 줘요. 제철 과일 있으면 저 다 사다 드려요. 과일 사는 거 손님들한테 뭐 주는 거요, 아끼지 않아요. 항상 제가 먹는 거 똑같이 먹는 거 손님한테도 똑같이 해주고요. 잘라서 제가 이제 주는 건 없죠. 우리 매니저님이 다 챙겨서 줘요. 하다못해 이 동네 앞에 있죠? 앞에 동네에 있으면 제가 좀 한가하고 그러면은요, 저희 동네 과일 좀 한 돌려. 그러면은요, 동네에다가 만원 얼마 안 하잖아요. 깊게 해봤자 몇 가구 안 돼요. 그러면 한 5, 6만 원이면 돼요. 5, 6만 원에서 만 원짜리를 해서 과일 한 번씩 한 뭉치 다 돌려버려요. 앞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 홍보해주는 사람이에요. 나 홍보해주는 사람. 그쵸? 나 홍보해주는 사람이에요. 나 홍보해주는 앞집 사람들한테 잘해 하셔야죠. 그래 어떻게 해요? 다 돌려버려요.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그런 사람들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저분들이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 똑같이 저 집에 와봐. 저 집 잘해. 머리 잘해. 이 한마디만 해주면은요, 다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잔돈분에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고객님들한테 어때요? 제철과일, 신선한 과일, 제철과일 있으면 저도 먹으니까 고객님들한테 저 먹을 거 많이 사갖고 와. 많이 사갖고 손님들도 같이 나눠주자고.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저희 밥 먹었으면 우리는 저희 자체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님들한테도 저희가 먹는 거, 같이 합성해서 밥 좀 식사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끔씩 어떻게 해요? 빵이나 이런 것도 사다 놓고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요. 왜? 우리가 배고프면 손님들도 배고프잖아요.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배 안 고픈가요? 손님들 하다못해 아침에 저희가 10시 반에 오픈을 해요. 10시 반 되면 1시간 반이면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배 안 고프겠어요? 뭐라 하면 배고파요. 매식 세팅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손님 배 안 고프시겠어요? 배 고프시더라고요. 그럼 뭐 갖다 드리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커피 드셔보셨나요? 커피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원두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원두커피요, 저희 제일 비싼 커피 사용해요. 도매집에서, 그것도 도매집에서요, 제일 비싼 커피 제가 먹어요. 일반 그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보다도 제가 주는 커피가 제일 비싼 거, 제가 커피를 원두를 제가 사다 놔요. 왜냐면 또한 저것 또한 뭐죠? 저희는 원두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손님들은 원두커피 많이 드시거든요. 요즘 커피 맛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원두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그 원두조차도 저는 왜요? 그런 거에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특징 같은 경우는 손님들한테 내가 먹는 거, 이왕이면 내가 먹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님들도 먹고 내가 먹고 하는 거를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손님도 똑같이 공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님이 옷 걸어놓고요, 옷 집어넣고요, 가방 꺼내고 다 해요.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서 정리도 하고요, 가끔씩은 이제 바닥도 쓸어준다는 손님도 가끔씩은 있어요.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저하고 너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나 잘 되기 위해서 나한테 계속 우리 딴 데 가겠어요?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자, 일본에서 넘어왔던 그런 미용실, 서비스 좋은 미용실, 정말 큰 미용실들은 일본의 마케팅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라도 성공한 데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에서 넘어왔던 체인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본에서 정말 서비스 정말 좋죠. 몸을 숙이면서 정말 150도, 어떤 데는 무릎 꿇고서 접대를 하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미용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나요? 살아남은 미용실들이 없어요. 근데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하는 그런 원장님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정말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지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요, 다른 데 옮기질 않아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가격대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받고 오랜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은요, 그분들한테 재산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 한 자리에서요, 집 사고 건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이동하면서 크게 럭셔리 미용실 되게 크게 차린 사람들이, 체인점 몇 개 한 사람들이 돈을 벌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요, 동네 미용실에 있으면서 미용실 하나 운영을 하면서 가족 구성처럼 고객님들하고 친근감이 쌓이면서 정을 쌓으면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중에서 뭐예요? 좋은 집 나오면 사고 좋은 건물에 나오면 사고 이렇게 지식을 얻으면서 하시면서 부자가 되신 그런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단골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런 날파리가 그런 단골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만약에 그 정으로 그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 구성원처럼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미용실에서 계속 10년, 20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년, 20년의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미용실에서 고객님들과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면서 정으로 살면서 이 사람과 유대관계가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하다못해 자식이 애기 깐다내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 사회, 직장인, 결혼할 때까지 운영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하셨던 원장님들이 분명히 지금은 잘 되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죠? 끈기 있게 한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고객들과 가족 구성원이 됐을 경우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장기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꾸 움직이는 게 내가 여기 싫다고 옮기고 저기 싫다고 옮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뭐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님들을 뭐예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왔다는 얘기예요. 고객님은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야. 이것만 보고 내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처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왕이 아닌 고객님이 고객님으로 보는 게 아닌 고객님을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접근해서 정으로 내가 접근한다 보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오랜 동안 그 한 자리에서 장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청창하게 지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용실도 지금 현재 미용실 운영하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운영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분들한테 고객님으로 보지 마시고, 고객님을 가족으로 한번 상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롱런할 수 있어요. 그 한 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면은요, 여기서 만 5년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머리 만지는 사람, 이제 제가 여기서 오픈한 지가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고객님들과의 정으로 인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도 저하고 계속 제 오픈할 때부터 오셨던 고객님들이 거의 한 30% 정도는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들이에요. 제 매니아층들이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손님들이에요. 그런 손님들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는 존재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미용실이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현상 유지는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래도 현상 유지만 되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지금 매출 올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 매출 올리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다른 직장 다니는 거, 다른 미용실보다는 지금 제가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잘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고객님들이 저 하나를 믿고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인드로 고객님을 고객님으로 보지 마시고 고객님을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시고 하늘한테 손님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한테 과자값이라도 주고 선물값이라도 한번 줘보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동네 주위에 있으면 동네 상가에 있으면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한번 찔러주고 몇 푼 안 합니다. 그쵸? 뭐 한 1, 2만원 투자해가지고 어때요? 저분한테는 받는 거는 적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거는 어때요? 몇만 원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 뒤에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느낌은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손님들한테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객님들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내 가족이라는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한 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은 14부터 고객은 왕이 아닌 가족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저희 미용실에서도 어떻게 지금 고객을 가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